우리도 나이 들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자식 사업에 돈을 대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못 받으면 어쩌려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알아서 하실 건데요? 그때 가서 당신 아들한테 돌려달라 하려고요. 내 돈이고 내 자식인데 제 결정을 좀 존중해주면 안 될까요, 영숙 씨?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박병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부끄럽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3년 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7년 만에 재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보낼 때는 제 인생에 새로운 인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숙 씨를 만나게 되고 잔잔하던 제 마음의 호수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아내 김영숙 씨와는 동네 노인회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은 마침 노인회관에서 체조 수업이 있던 날이었죠. 영숙 씨는 처음 봤을 때부터 참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같은 나이대인데도 저보다 더 활기차 보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겨웠습니다. 체조 수업 후에는 다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영숙 씨와 대화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고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알기에 서로 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첫 만남 이후 저는 일부러 노인회관에 더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를 만날 수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레어 정성껏 차려입고 나갔죠. 우리는 노인회관에서 만나는 것을 넘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제 마음 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저에게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긴 시간 동안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숙 씨를 만나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때로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영숙 씨도 저를 반겨주었고 가끔은 손수 만든 반찬을 싸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만난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고 주변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라 더 서두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생각이었죠. 제 아들, 딸들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좋겠다며 재혼을 반겼습니다. 영숙 씨의 자녀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요. 물론 재산 문제 같은 걸 명확히 하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저희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자녀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축하를 받았죠. 그날 영숙 씨는 분홍빛 한복을 입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산책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혼자 TV를 보며 쓸쓸하게 보내던 저녁 시간에 대화 상대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르다거나 청소하는 방식이 다르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영숙 씨는 아침형 인간이라 일찍 일어나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저는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맞춰가려 했지만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고 영숙 씨에게도 아들 둘이 있습니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죠. 처음에는 서로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명절 때 인사 정도만 하고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돈 문제였습니다. 제 통장에서 아들에게 용돈을 보냈는데 영숙 씨가 그것을 알게 된 후 표정이 굳더군요. 우리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 자식들에게 그렇게 많이 주세요. 라는 말에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돈을 모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영숙 씨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돈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조금씩 도와주는 정도였죠. 이런 가치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제가 용돈을 줄 때마다 영숙 씨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심지어 몰래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숨기는 행동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문제는 손주, 손녀를 봐주는 일이었습니다. 제 딸이 직장에 다니느라 아이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주 2회 정도 저희 집에 데려오곤 했습니다. 처음에 영숙 씨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환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철 씨, 우리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어린 아이들 보는 게 너무 피곤해요. 게다가 아이들이 집안을 너무 어지럽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딸에게는 우리가 힘들어서 못 봐주겠다고 말하기 어렵고, 아내에게는 그래도 내 손준이 좀 봐주자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영숙 씨는 그때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재혼 초기에 느꼈던 그 따뜻함과 설렘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명절을 어디서 보낼지 문제로 크게 다퉜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 자식들이 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영숙 씨는 자기 아들네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 따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 정말 잘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식사 습관에서도 점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평생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으로 이루어진 한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특히 아침은 꼭 뜨끈한 국물 요리와 함께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영숙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아침에는 과일과 샐러드, 시리얼 같은 가벼운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밥 차려줄게요. 라며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주기도 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아침부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나이가 드셨으니 식습관도 좀 바꿔보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숙 씨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평생 먹어온 음식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침은 각자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챙겨 먹는 것으로 타협했지만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청소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 씨는 깔끔한 성격이라 집 안 구석구석을 매일같이 청소하고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정리해 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조금 어지럽혀져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죠. 신문을 읽다가 소파 옆에 두거나 옷을 벗어서 의자에 걸쳐두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숙 씨는 이런 저의 습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병철 씨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나중에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세요? 저랑 같이 살기 싫으세요? 라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제 공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무엇을 하든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집이 편안한 안식처였는데 이제는 긴장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동네 바둑회 모임에 나가곤 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친구들과 만나 바둑을 두고 소주 한잔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영숙 씨도 처음에는 친구들 만나고 오세요. 라며 이해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자 왜 매번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세요? 건강도 생각해야지요. 라는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밤 9시쯤 들어오면 현관에서부터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고 때로는 아예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점점 바둑회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게 되었고 가끔 나가더라도 시간을 자꾸 확인하며 조바심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영숙 씨는 동네 댄스 동아리에 일주일에 3번이나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활동적인 취미가 없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라고 부탁해도 건강을 위한 운동이니 이해해 주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설렘과 애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따로인 평행선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힘든 건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가장 필요한 건 가족의 보살핌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숙 씨는 처음 이틀만 병원에 와서 간병해주고는 제가 매일 오기 힘들어요. 간병인을 쓰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영숙 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이 병원에서 간병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너무 서글펐습니다. 내가 진짜 아플 때 옆에 있어 주지 않는다면 부부로서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제 딸이 휴가를 내고 와서 간병을 해주었고 퇴원 후에도 딸네 집에서 일주일 정도 더 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영숙 씨와 제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재혼할 때 각자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지만 생활비는 함께 부담하기로 했었죠. 처음에는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 씨가 자신의 돈을 따로 모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수리비나 큰 지출이 있을 때면 병철 씨가 좀 더 부담해 주세요. 제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숙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비싼 헬스클럽에 다니고 새 옷도 자주 사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서로 돈 문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 대화가 감정적으로 변해 결국 더 큰 상처만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제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고 싶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영숙 씨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자식 사업에 돈을 대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못 받으면 어쩌려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알아서 하실 건데요? 그때 가서 당신 아들한테 돌려달라 하려고요. 내 돈이고 내 자식인데 제 결정을 좀 존중해주면 안 될까요, 영숙 씨?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군요. 병철 씨 알아서 하세요. 결국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서 아들에게 주었고 그 일이 나중에 영숙 씨에게 발각되어 한동안 냉전 상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집 자식들 사이에도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죠. 처음에 기대했던 확대 가족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겉으로는 부부이지만 사실상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안녕하세요라고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일상을 보내다가 저녁에는 TV 앞에서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라고 해봐야 오늘 뭐 먹을까요? 병원 예약했어요.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처음 재혼을 결심했을 때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가끔은 깊은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의지하며 살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전 아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습관이나 생각 하나하나가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깊은 유대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예 이혼을 하고 다시 혼자 살고 있고 어떤 친구는 저처럼 불편한 동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친구는 재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며 오히려 첫 결혼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성공적인 재혼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재혼 전에 상대방을 충분히 오래 알아본 경우였습니다. 최소한 23년 정도는 교제하면서 서로의 성격, 생활 습관, 가치관, 자녀와의 관계 등을 깊이 이해한 후에 결혼을 결정했더군요. 반면 저는 겨우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본 영숙 씨의 단정하고 다정한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라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성급한 판단을 했던 거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외모나 첫인상보다 훨씬 더 깊은 부분에서의 호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이미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자녀들과의 관계, 재산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많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노년에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보세요. 최소 12년은 데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둘째,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각자의 재산 상황,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가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의 자녀들과 충분히 교류해 보세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손주, 손녀를 돌보는 문제, 명절이나 가족 행사를 어떻게 보낼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조언들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한 후회와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결국 저와 영숙 씨는 재혼 3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또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참고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영숙 씨와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고, 한 번은 자녀들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불만과 원망만 쌓여갔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겨울, 또다시 명절을 어디서 보낼지 문제로 크게 다투고 나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나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처 주며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 남은 인생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매일 불편하고 괴롭게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영숙 씨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숙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처음 결혼할 때 합의했던 대로 각자의 것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황혼의 이혼 후 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제 마음대로 TV를 볼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허탈감과 실패감도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 사랑을 찾아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거든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다시 혼자 먹는 식사, 혼자 보내는 밤 시간, 특히 아플 때 옆에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외로움에도 적응해 갔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어도 외로웠던 결혼 생활보다 혼자지만 마음은 편안한 지금이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노인회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산책도 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딸이 주 2회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손주들도 자주 놀러 옵니다. 처음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인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과 이혼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그 결정 자체가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대로 계속 살았을 때 5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까? 만약 답이 후회할 것 같다라면 비록 어렵고 두려운 결정일지라도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